시니어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실버 인지놀이 지도 강사 이용순입니다. 앞으로 2회기에 걸쳐서 우리가 그렇게나 두려워하는 치매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과 다음으로 치료적 접근으로 다루는 실버 인지놀이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인지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해하고 또 이해된 것을 기억해내고 또 생각하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세상의 것들을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반응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역으로 말해보면요. 어떤 것을 대할 때 전에 같지 않게 이해가 좀 어렵고 적절한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면 인지 능력이 떨어졌다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이렇게 이제 인지 능력이 저하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혹시 내가 치매가 아닌가? 그런 걱정부터 되시죠. 사실 치매라는 용어는요. 이성을 잃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요. 우리가 간혹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쓰는 정신이 나갔다라는 말의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까운 분들에게 그냥 쉽게 에이 정신 나갔네, 정신 나갔어? 이런 표현들을 쓰실 텐데요. 앞으로부터는 좀 조심스럽게 쓰셔야 할 것 같네요. 요즘 사실 치매로 너무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지요. 사실은 제 집안에도 몇 분 있습니다. 그동안 경험하고 그리고 추억되었고 이런 것들 다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전체를 그 속에서 하나하나씩 잊어버리게 되는 이 치매는 삶의 질이 말할 수도 없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요. 또 안타까운 상황들이 가족 안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 어려운 상황이 바로 치매라는 이런 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치매 환자의 증상이 이제 초기를 지나 중기를 지나 말기에 이르러서 그때 이제 말기 증상은 아주 중증 이상으로 이제 진행되었을 때를 말하는데요. 이때는 거의 치매 증상들이 아주 극한 상황의 증상들을 보입니다마는 그 치매의 종류로 나누어 보면요. 조금씩 다릅니다. 요즘 가장 흔한 것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인데요.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이제 오는 이유는요. 뇌에 특정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축적이 돼서 뇌 속에 있는 그 신경 조직들을 손상시키고 또 조직의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주는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이 두뇌의 수많은 신경세포가 이제 쇠퇴되게 되고 또 뇌조직이 위축이 돼서 작아지고요. 또 때로는요, 이런 신경세포가 소실도 되게 되는데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점점 없어진다라는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가장 많은 치매 환자의 진단명이기도 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요. 전체 치매 환자의 50 내지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한 50%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요.
지금은 좀 더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인지 기능의 장애가 아주 서서히 몇 년 동안 진행돼 가는데요. 보통 초기 증상은 2년 내지 3년? 이때 초기 때는 치매인가? 아니면 뭐 건망증인가? 이런 정도로 잘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초기를 지나서 중기로 가게 되면 그때는 한 기간이 한 2년에서 한 10년까지도 길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증인 말기에 가면 말기 기간은 한 2년 내지 3년 정도 보는 게 대부분인데요. 이렇게 초기, 중기, 말기, 중증이 이제 다다르게 되면 점점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게 되죠. 이 알츠하이머성 발병은요, 또 유전적인 요인이 있어서 직계 가족, 즉 뭐 부모님이나 형제 가족 중에 이 병을 앓은 분이 있다 하면 그렇지 않은 가족의 분보다 발병 위험이 아주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드릴 말씀은 발병 위험이 높다는 것이지 발병률이 높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요, 30% 정도를 차지하는 혈관성 치매가 두 번째로 아주 많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 혈관성 치매는 머리로 올라가는 그 혈관벽이나 뇌 속에 있는 이런 가느다란 혈관들이 두꺼워져서 혈액 공급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막히게 되면은 뇌경색이나 이제 뇌졸중 같은 것이 발생하게 되는데, 흔히들 말하는 중풍을 앓고 난 뒤에 인지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고 기억력이 왠지 자꾸 나빠지는 것 같다, 이러면 혈관성 치매 초기일 경우가 아주 크다고 봅니다. 팔다리에 마비가 오거나 또 언어장애는 물론이고요, 시각장애 증상들까지 동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다르게 혈관성 치매가 이제 중기로 가게 되면요, 이런 경우가 아주 많은데, 이 혈관성 치매는요, 또 이런 특징이 있거든요. 갑작스럽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치매도 뭐 아까 말씀드린 알츠하이머 치매가 뭐 1년에서 10년까지 이렇게 진행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는 또 개인적 차이도 있겠죠. 그래서 건강 상태나 아니면 어떤 진료를 어떻게 받으시느냐에 따라서 그 기간은 이제 짧을 수도 있고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이 외에도 루이소체 치매가 있는데요. 알파 뉴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뇌의 조직에 또 이것도 집착이 되거나 머리를 또 다쳐서 뇌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경우에, 또 한 가지는요, 물리적인 충격을 자주 받게 되거나 특히나 후두엽과 중뇌가 여기서 이제 손상이 되었을 때 많은 그 악영향을 미친다고 보는데요. 이 루이소체 치매는 이렇게 떨림이 온다든지 아니면 언어가 잘 마비가 온다든지, 안 그러면 또 걸음걸이가 좀 부자연스럽다든지 이런 파킨슨증도 동반을 합니다. 여기서 파킨슨증하고 파킨슨 병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렇게 떨림을 가진다 해서 이제 그런 증상이 함께 동반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루이소체 치매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머리의 앞부분인 전두엽의 손상으로 오는 전두엽 치매도 우리가 들어본 치매죠. 이 전두엽 치매의 특성은요, 사실 기억력은 비교적 괜찮아요. 그런데 말을 잘 못하게 되고 또 판단력이 어렵고요.
성격이 아주 과격하게 공격적으로 변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치매 증상들은요, 먼저 기억력이 감퇴되고, 그래서 날짜가 어느 때인지, 요일이 무슨 요일인지 이런 것 등을 알아맞추는데 어려움이 따르죠. 또 어떤 분들은 계절의 감각을 잘 모르게 돼서 여름에도 겨울옷을 입는다던가, 반대로 겨울에 여름옷을 입는다던가, 뭐 이런 현상들도 일어나게 되죠. 이 치매의 또 증상들은 또 다른 면에서 진압력의 저하로요, 장소나 또는 사람을 알아보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동안에 아주 잘 챙겨오던 집안의 대소사나 아주 중요한 기념일도 챙기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 운전을 또 하려고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가실 때 어려움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절대로 운전은 삼가하셔야 되겠습니다. 또 물건의 이름이나 쓰이는 용도 등에도 혼란이 오고요. 어떤 문제를 해결해 나가거나 결정하는 데도 아주 어려움이 발생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감각이나 운동기관에도요, 사실은 별 이상은 없는데도 이 행동을 따라하는 등의 비교적 쉬운 활동에도요, 어려움을 느끼게 되죠. 그리고 수면장애나 대소변 해결의 어려움은 물론이고요. 이게 심해지면 환각이나 망상 같은 정신행동에 대한 문제까지 나타나게 되죠. 점점 중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것에 장애를 느끼게 되는데 정말로 어렵고도 안타까운 질환입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병인 치매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로 노인 10명 중에 1명 이상이 요즘 치매 진단을 받는다는 현실입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자신에 대한 믿음이 조기 진단 시기를 놓치게 되고요. 무관심으로 이어져서 또 방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요한 황금 타이밍을 놓쳐버리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현재를 좀 잘 체크해보는 적극적인 나를 스스로 나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요즘은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조기 치매가 발생하지만요. 특히 60세 이상에서는요, 급격하게 발생 비율이 증가한다고 하니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하고도 자주자주 빈번하게 치매 검사를 하시는 것이 아주 필요하겠습니다. 가족력이 혹시 있거나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인 이 쓰리고라고 하지요. 이 세 가지 고혈압,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도 아주 조심하시고 당뇨병과 심장질환 그리고 또 흡연도 아주 위험한 요소의 원인으로 지적받고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분들을 조금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 혹시 인지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의심이 들 때는 바로 치매 증상 검진을 권유하셔야 합니다. 초기 인지장애는 초기 진단과 조기 치료에 아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 증상들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평소에 잘 만들어내던 음식을 만들기 힘들어 하는지, 또 음식 먹기를 아주 거부하거나 반대로 계속 먹으려 하는지, 아주 깨끗했던 분인데 청결이 아주 소홀해지는지, 또
마트나 장 보기를 어려워하는지, 또요, 잠잘 때 또 관찰이 필요한데요. 심한 잠꼬대와 발로 차거나 손으로 때리는 등 이와 더불어서요, 심한 변비가 계속된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들이 있으면 경도 인지 장애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에 발견되어 올바른 진단과 치료에 들어가면 요즘의 의학적 발전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는 정도입니다. 뭐 어느 병도 다 그렇지만요. 조기 검진, 조기 치료가 가장 중요한 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제는요, 요즘 시대적 상황이 혼자 사는 1인 가족이 많아서 가깝게 관찰해 줄 사람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이 시니어 TV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분들을 늘 가까이 하셔서 서로의 건강도 좀 살펴주시고 외로움과 소외감 없이 좋은 관계의 시간들로 매일매일이 이어지고 또 치매가 없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치매를 멀리하고 또 치매 중에 도움이 되는 먹거리에 대한 말씀도 잠깐 드립니다. 해산물과 등푸른 생선 드시고요. 견과류, 그리고 기름은요, 올리브유를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산화 식품은 다 좋습니다. 조금 있으면 막 나오게 될 블루베리 참 좋고요. 또한 뭐 베리 종류는 다 좋습니다. 그리고 자두나 건포도, 시금치, 브로콜리, 근대 같은 아주 색이 짙은 채소들 있죠? 이런 것들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과일 종류도 좋습니다. 물은 매일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물은 때론 피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이 마르지 않도록 자주 수분을 섭취하셔서 몸의 독소나 노폐물도 땀과 소변을 통해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충분한 물을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이쯤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내 집에서 가까운 보건소와 친숙해지자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는 보건소 혜택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요, 예방접종은 전면 무료입니다. 거기에 대상포진이나 폐렴구균, 그리고 요즘 또 나타나고 있는 코로나19, 독감은 무료죠. 이런 부분도 전면 무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건강검진이 무료고요. 여기에 더해서 녹내장과 백내장 검사도 무료입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치매 조기 검진 무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치매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은 월 최대 3만 원 이상 보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틀니하고 임플란트도 최대 70% 정도의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눈과 관절 질환 수술하셨을 때 수술비도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보청기 구입비 지원도 있는데요. 5년에 한 번 최대 한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이런 약값도 일부 지원받을 수 있고요.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셨을 시 일부 지원금을 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내용도 있으셨겠지만요. 혹시 처음 알게 되신 내용이 있으면 꼭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무료나 보조 혜택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단,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보건소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서 꼭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조기 치매 진단입니다. 빠른 진단으로 조기에 치료에 들어가면 얼마든지 정상 생활에 가능하시다는 걸 다시 한번 또 강조드립니다.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한번 해보실까 합니다. 기억력에 있어서 건망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시고요. 자가 진단법도 몇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린 경우가 있는지, 두 번째로요,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 또는 명칭이 잘 떠오르지 않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신지, 세 번째는 익숙한 장소에서 이상하다, 오늘은 길을 잘 찾지 못해, 그리고 목적지가 어딘지도 혼란스러워, 이런 경험이 있으셨는지, 네 번째는요, 옷을 고를 때나 아니면 식사 메뉴를 선택할 때 평소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나 고르는 상황이 자꾸 혼란스러워지는지, 다섯 번째는요, 대화 중에 자주 단어가 생각이 나지 않거나 또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지, 여섯 번째입니다. 잘하던 돈 계산이 어려워지고요. 또 이 돈을 관리하는데도 어려움이 또 발생하는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6가지 정도에서 만약 3, 4가지가 적용이 된다고 하면 조기 검진이 꼭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건망증과 아까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 혹시 이 중에서 한두 가지가 좀 포함된다 해도 크게 걱정하시진 마세요. 가끔 그럴 때가 있기도 하죠.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혹시 의심된다는 말을 아주 자주 해오면 그때는 보건소나 병원을 꼭 찾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치매의 종류와 증상 등을 알아보았는데요. 다음은요, 그러면 치매 예방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뇌를 충분히 쉬게 하는 수면입니다. 잠이 보약이다 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질 높은 수면을 취하는 동안에요, 우리가 눈을 뜨고 활동한 낮 동안에 말이죠, 많이 소모된 우리 몸의 지친 기능들이 재생되고 다시 회복되도록 충분히 잠자는 휴식 시간을 내 몸에게 선물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나쁜 단백질이 머리 조직에 쌓여서 치매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불면증이 계속되면 점점 이 성분이 뇌에 축적이 되고 그래서 뇌를 손상시킨다는 거죠. 그런데 잠자는 동안에 이 나쁜 베타 성분을 뇌 밖으로 열심히 배출시킨다고 하니까요. 치매 예방을 위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면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릴 수밖에 없네요. 조기 치매 환자에게 이 베타 아밀로이드를 제거하는 약 처방으로요, 잠을 잘 자게 하는 멜라토닌 성분을 처방 전에 넣는다 하니까요. 햇볕도 많이 쐬시고요. 약을 드시기 이전에 예방으로 충분한 잠을 주무시는 본인만의 꿀잠 방법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우유를 따끈하게 데워서 한 잔 마신다거나, 따뜻한 물로 반신욕이나 족욕을 하시거나, 어쩌면
상추쌈 있죠? 이것을 드셔도 좋을 것 같아요. 상추에는 락토카디움이라는 하얀색 끈적이 있는 액체 보셨죠? 그것이 바로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성분이라고 합니다. 잠을 잘 오게 하고 수면의 시간도 길게 늘려준다고 해요. 이 상추에서 추출된 이 성분을 수면제로도 사용한다 하네요. 제 친구가요, 귀농을 해서 상추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상추잎을 다 따고 난 그 줄기 기둥 있지 않습니까? 그 기둥도 어디선가 누가 와서 몽땅 다 사간다고 하더라고요. 버릴 게 하나 없다 하면서요. 아마 그런 수면제 원료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추는 조금은 찬 성분이 많아서 몸이 차가운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진 마세요. 그리고 둘째로 또 말씀드릴 것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에 운동인데요. 운동 중에도 걷기를 우선적으로 권장합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1시간 정도면 좋겠는데요. 요즘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맨발 걷기 등의 계획을 좀 세워서 꾸준히 해보시면 앞에서 말씀드린 숙면에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걷기는 유산소 운동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간단한 스쿼트 운동 정도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벽을 이렇게 잡고 하는 스쿼트 운동은요, 무릎 관절에 큰 무리가 가지 않아 좋을 것 같아요. 근육을 키우는 부위 중에서 다리 근육이 또 중요해서 스쿼트를 우선 권장드립니다. 서서히 횟수를 늘리시면서 큰 무리가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운동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죠. 저는 가끔 앞산에 이제 산보를 가곤 해요. 하루도 거리지 않고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제법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나누시는 말씀들을 잠시 이렇게 기동량 해보면요. 친분도 그곳에서 쌓으시고 또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나 새로운 정보 또 건강에 대한 지식 같은 것을 서로 나누시던데요. 저도 귀담아 듣게 되더라고요. 혼자 하면 운동도 고독하고 힘들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정말 어떤 때는요, 고생처럼 느껴질 때도 있어요. 그 철학자이신 김영석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네요. 고생도 사랑이 있으면 행복이더라 라고 어느 강연회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사랑하는 나의 몸을 위해서 운동하는 고생도 해보고 행복해지자 라고 말씀드려 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부분, 청력 관리입니다. 청력이 떨어지면 인지 기능에 영향을 주고 또 사회적 고립감을 느껴서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고 이것이 우울감을 느끼게 되고 이게 또 진전돼서 우울증이 또 될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속되게 되면 이게 이제 치매 위험 요소가 높아진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잘 들리지 않으니까 서로의 소통에 어려움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오해나 불신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래서 심리적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의외로 많으셨습니다. 이 청각의 저하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오는 그 불편함과 이런저런 스트레스가 많다고 하시면 그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보청기를 꼭 착용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보청기를 착용한 후에 이제 불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그럴 때 청각 전문가와 정기적으로 상담하시고 보청기의 기능을 잘 조정하셔야 하고요. 각 개인에 맞게 이렇게 청력이 최적화되도록 꼼꼼히 제대로 살피셔야 합니다. 보청기에는 주위 환경에 맞춰서 소리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조용한 환경에서는 소리를 줄이고 또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반대로 소리를 좀 높이는 등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착용 이후에도요, 1주 내지 2주 정도는 최소한 적응하는 기간을 가지셔야 소리에 익숙해지십니다. 아마도 보청기를 사시고 이 불편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아주 많으실 거라는 짐작이 됩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 원활한 언어의 소통을 위해서 꼭 장롱 속이나 어느 곳에 깊이 넣어둔 보청기를 다시 꺼내셔서 나에게 맞는 설정을 잘 하셔서 착용하시기를 또 권장드립니다. 다음은요, 또 치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음식을 정상적으로 씹는 저작 기능은 이 턱관절의 운동을 통해서 뇌의 여러 부위가 자극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인지 기능에 도움을 주게 돼요. 이 씹는 게요, 뇌의 혈류량을 또 증가시켜서 뇌 기능을 크게 활성화시킵니다. 이 저작 활동이 또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죠. 그래서 긴장이 되거나 이럴 때 껌을 씹기도 하지 않습니까? 또 씹는 즐거움이 있죠. 잘게 씹은 음식물은 소화와 영양 섭취에도 큰 도움이 되죠. 이 치아가 좋지 않으면 구강염증이 이제 발생할 수 있어서 이 구강염증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데요. 왜냐하면 그 염증들이 혈액을 통해서 온몸에 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이외에도요, 스트레스 줄이기, 올바른 식생활, 당뇨와 고혈압 조절, 이런 것들로 해서 혈관 건강 유지하기를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에서 하나 더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고 교류를 갖는 그런 것들을 권장드립니다. 악기 연주를 취미 삼아서 배워보는 것도 이 손가락과 뇌가 같이 자극되어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아진다고 합니다. 노래 부르기나 춤추기 등 그 어떤 것이라도 내가 즐겁고 행복을 느낄 수 있으면 뇌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하버드대에서 인간의 행복 조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75년간 연구했다고 합니다. 제자의 제자를 거쳐서 무려 75년이라는 아주 긴 기간 동안 연구한 결과를 조지 베일런트 교수가 마무리한 논문의 결과인데요. 과연 무엇이 우리 인간의 행복 조건 중에서 첫 번째로 차지했을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권력일까요? 명예일까요? 그것들은 아니고요. 그것은 바로요, 가까운 사람과의 인간관계였다고 합니다.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도 건강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좋은 관계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어려우면 75년의 그 긴 연구를 했을까요? 그리고 그 결과로 1위에 뽑혔을까요? 사실 스트레스가 모든 병의 근원이라 이렇게들 흔히들 말하고 있죠. 이 근원인 스트레스의 대부분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난다고 봅니다. 좋은 관계는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뇌를 보호해줘서 기억력이 지속되는데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믿고 의지할 만한 가족과 친구, 그리고 공동체, 사회적 연결이 친밀할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더라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50대에 단단한 관계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80대가 되어서도 가장 건강했다고 합니다.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해주고 또 공감해주고 때로는 지지도 해주면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분들은 인기가 아주 많죠. 늘 우리가 함께 누가 와서 식사라도 하자고 하고 또 안부도 물어주고 찾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느낄 시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바쁘게 사시는 분들을 아마 종종 보실 겁니다. 예, 이런 관계망은요, 소통의 창구여서 감정을 나눌 기회가 아주 많아지죠. 더불어서 긴장감이나 어려운 문제점 등을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새로운, 좀 더 확장된 시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이로 인해서 고립에서 오는 그런 기억력과 사고력의 저하를 막을 수 있고 뇌의 신경망이 강화되어서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아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치매에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시니어 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봤는데요. 어떠세요? 너무 큰 걱정으로 치매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인지능력 검사 자주 하셔서 위험 소견이 있을 때는 전문의 진료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고요. 잠을 잘 주무시도록 할 것, 그리고 청력 관리, 치아 관리 잘 하실 것, 그리고 식생활 관리와 무엇보다도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실 것, 햇볕을 많이 쐬고 근력 운동하기,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강조드렸던 것이 좋은 인간관계로 뇌의 신경 조직들을 건강하게 하자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강의를 요약해 보면서 마무리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